1920년 11월 상하이의 한 골목. 밤하늘을 가르며 한 남자가 외칩니다. 죽음을 두려워 말고 의열의 길을 가자. 그 이름 김원봉. 그리고 그가 만든 조직 의열단. 의열단은 말 그대로 의로운 분노를 품은 자들의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조선 독립의 가장 빠른 길은 적의 중심부를 타격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총을 들고 폭탄을 들고 제국의 심장부를 겨눴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외교적 독립 노선은 좌절되었고 의열단은 직접 행동을 택했습니다. 그 선언이 바로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신채호의 선언 1923. 우리는 강도 일본을 폭력으로 응징한다. 이것은 정의이며 생존의 길이다. 의열단은 이 선언을 행동지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1920. 의열단의 첫 무장행동은 1920년 12월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주인공은 최수봉. 20살 청년은 일본 경찰서를 향해 폭탄을 던진 뒤 체포되어 고문 끝에 순국합니다. 의열단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피의 서막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폭파 시도 1921. 1921년 김익상은 서울 조선 총독부 청사에 잠입해 폭탄을 설치합니다. 비록 건물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지만 일제 통치의 심장을 정조준한 이 사건은 무장 독립운동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친일기관 공격. 1922년 김익상, 오성윤, 이종함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상하이 일본 육군 대장관저를 연이어 공격합니다. 이는 일제의 토지 수탈과 경제 지배의 핵심 기관이었죠. 총독의 머리 위로 폭탄을 던지자 그들은 말보다 빠른 행동으로 역사를 울렸습니다. 의열단의 3대 영웅 이봉창, 윤봉길, 나석주. 1. 이봉창. 1932년 1월 8일 도쿄. 이봉창은 일왕 히로히토의 마차를 향해 수류탄을 던집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 한 방으로 조선 독립운동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윤봉길. 그로부터 석 달 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일본군 전승기념일 행사장. 그곳에 도시락을 든 조선 청년 윤봉길이 섰습니다. 그가 던진 폭탄은 육군대장 시라카와 해군 사령관 노무라 등 일본군 수뇌부를 쓰러뜨립니다. 한 번의 의거로 전 세계가 조선 독립운동의 존재를 직시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김구, 장제스 회담과 중국의 전폭 지원. 며칠 뒤 김구는 중국 국민당 총통 장제스와 독대합니다. 그 자리에서 장제스는 감탄하며 말합니다. 나는 조선 청년이 이처럼 용감한 줄 몰랐소. 우리 중국의 독립군조차 저 정도는 하지 못했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김구는 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조선 청년들이 싸울 수 있는 군사학교가 필요합니다. 독립을 위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장제스는 결단을 내립니다. 임시정부를 합법적인 항일 전선 동맹으로 승인. 군사훈련 자금, 무기 지원 약속. 임시정부 보호 및 피난 경로 보장. 김구 회고 100범 일지. 윤 의사의 폭탄 한 방은 100번의 선전보다 강력했다. 그것은 조선 독립운동을 세계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은 사건이었다. 군사학교와 김원봉의 전략. 의열단은 곧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해 중국 장교들과 함께 정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 중엔 김학규, 한지성, 유시태 같은 훗날 조선의용 때 광복군을 이끌 리더들이 있었죠. 김원봉은 무장투쟁을 게릴라가 아닌 정규전으로 발전시킨 인물이었습니다. 해방 후 지워진 이름 김원봉. 하지만 해방 후 김원봉은 좌익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도 조선공산당원도 아니었지만 민족보다 이념을 앞세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철저히 배제당합니다. 해방 직후 김원봉은 귀국하여 임시정부 계열의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지만 미군정과 갈등 그리고 이승만 정권과의 충돌로 남한 정치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는 좌우 합작과 분단 반대를 외쳤고 결국 1948년 북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북한에서 내각장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요직을 맡기도 했지만 김일성의 권력 강화 이후 숙청되고 역사 속에서 다시 사라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던진 폭탄과 쏜 총알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침묵한 세계를 깨운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했기에 살아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는 그들이 죽음을 걸고 싸워주었기 때문이다. 테러인가 독립운동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의를 향한 행동은 늘 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행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말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념보다 용기와 희생을 먼저 기억할 때입니다. 그들이 던진 폭탄은 건물이 아닌 침묵하는 민중의 심장을 깨운 외침이었습니다. 타임키퍼였습니다.